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은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미국인들은 자녀 중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를 은퇴라고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결혼시켜야 은퇴하는 것 같다고들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는 비혼주의도 많고 또 결혼 시기도 늦어지다 보니 자녀 결혼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적지 않은가 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들끼리 대리맞선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본 분들도 참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나 보네요. 부모님들끼리 대리맞선을 본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2000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50세 평생 독신이 남자는 28.3%로 3.5명 중에 1명이 결혼 안 했다는 거죠. 여자는 17.3%로 5명 내지 6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했다. 부모 세대의 5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는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모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를 주최하는 그 회사에서 바로 그냥 부모끼리 맞선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전에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어떤 팁들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있나요? 조건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부자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자식한테 결혼에 대해서 재촉하지 말라. 그다음에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예를 들면 너 친구 누구누구는 뭐 벌써 결혼해서 애가 3명인데 뭐 이러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요게 네 번째가 재밌는데 결혼 의사의 그 유무는 제3자에게 대신 물어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선 교류에 가서 누구 A라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데 부모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결혼할지 그거를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3자에게 예를 들면 그 당사자의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한테 슬쩍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직접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예, 그리고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라. 우리 50대, 70대 부모들은 결혼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사전에 교육하는 겁니다. 비용도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 특히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또 가입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가비만 내는데 참가비가 보통 14,000엔 그러니까 원화로 한 13만 6천 원,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자식 결혼시키고 싶어서 부부가 참가하겠다. 그러면 25,000엔, 원화로 하면 한 23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정원은 100명으로 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 되면 주최하는 이 회사가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100명으로 정해놨는데 성원이 됐을 때는 뭐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고 단순히 참가 비용만 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절차를 들여다보니까 우선 프로필을 다 부모가 사전에 적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프로필, 자녀의 나이, 그 다음에 주소, 학력, 뭐 직업, 취미, 그 다음에 키가 몇 센치인지, 흡연 여부 같은 것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근 가능성, 은행 직원 같으면 지방으로 또 정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신념 여부,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반드시 불교, 상대방도 불교 집안이어야 된다든지. 배우자상으로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군요.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개최하는 회사에다가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교류회 개최하기 3, 4일 전에 전체 참가자들의 그 전체 프로필이 실린 명단이 다시 우송이 된다고 해요, 집으로. 그러면 그걸 꼼꼼하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사전에 다 머리에 숙지하고 이번에 가면 그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뭐 2-3명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의 부모를 이번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상대방 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당일날 참가자들은 그 자녀의 사진이 부착된 신상서를 들고 회장에 입장을 한다고 해요.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 자녀의 부모한테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서로 얘기를 막 주고받고 서로 마음에 들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해요. 그럼 자녀들은 이걸 좋아합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부모가 그 대리로 맞선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 일만 하고 집에 가고 토일은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애초에 만남 자체가 없다고 해요. 이성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성과 그 교제한 경험이 없어서 또 할 수 없이 부모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얼핏 보면 자기가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 뭐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결혼 상대를 자신의 부모한테 보통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없다고 해요. 부모가 자기들이 좋아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직접 보고 인정한 상대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또 심지어는 맞선 교류회에 참가한 후에 4개월 만에 상견례까지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시부모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할 일이 적다는 거죠. 부모들이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자도 장인하고 장인 어른으로부터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게 없고 서로 이제 부모들끼리 갈등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결론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율이 굉장히 낮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만약에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성을 한번 만나보고 이러는가 보네요. 부모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교류회에 많이 참여하는지도 궁금해요. 부모들한테는 굉장한 그 장점이 있는데 부모끼리 먼저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미리 상대방이 어떤 가정인지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양가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해요. 또 결혼 후에는 재밌는 특징이 부모들이 앞장서서 그 맞선을 시켰으니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하면서 별로 간섭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교류회를 하면 상대 집안의 뭐 재력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조금 한국하고는 다른 게 상대방 집안의 가정의 재력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보다 오히려 분위기나 이런 걸 보나 보네요. 네,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성의 재력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수입이 얼마인가 이런 거 보지 않고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맞선 교류회에서도 그런 재력은 그렇게 뭐 중요한 기준은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 교류 맞선회를 운영하는 주선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겠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떤 회사는 2003년에 창업을 했는데 6,800건 이상 결혼을 성사시키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실적이 888건이에요. 그리고 맞선 교류 참가비는 이 회사는 굉장히 또 싸더라고요. 6,800엔이니까 한국 원화로 하면 한 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점포를 전국에 40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 참가비만 모아도 하루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예전에 설명 주시기로 일본의 부모 자식 관계는 우리와 다르게 조금은 독립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모 대리 맞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지금 비혼화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제가 50세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5명 중에 1명 너무나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60대 부모가 둘 자식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약간 이렇게 자식한테도 별로 그 기대지 않고 굉장히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데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좀 참지를 못하겠다 하는 이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일본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부모들이 이참에 그럼 잘 됐다. 나라도 한번 가서 상대방 부모하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같은 60대 뭐 70대들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하면 대화도 또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우리 애도 너무너무 지금 결혼 안 해서 골치 아프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한 명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엄마들이 거기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아빠도 같이 데려가서
우리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데 우리 부모 대리로 맞선을 보는 곳이 있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일본도 뭐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가요? 일본은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 45,000사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장수 기업이 많아요. 이게 5대, 6대, 7대, 8대가 전부 아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과거에도 딸의 남편, 대릴 사유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대를 또 다 이어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나간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처럼 꼭 혈연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를 잇는다기보다는 우리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걱정 때문에 네. 그렇게 부모가 나선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지 반드시 행복하다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으며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 부모 대리 맞선 서비스가 그 굉장히 일반화된 것을 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더 이상 뭐 참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느낌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와서 성공할지는 궁금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